모든 대학병원이 같은 입장이다 보니 안내를 해줄 수가 없고요. 환자분께 직접 수술을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라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달부터는 대학병원에서 의뢰서를 가지고 오시는 응급 환자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성진 원장입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지 못한 응급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요. 망막박리는 시간을 다투는 응급질환인데 많은 환자분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사태의 배경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의료 대란 때문인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지난 2월에 정부가 의대 정원을 갑자기 그것도 2,000명이나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의사들과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을 중단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대학병원과 응급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응급 및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연기되는 등 많은 환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외상 환자가 가장 문제인데요. 커터칼에 각막이 찢어진 분, 또 외상성 백내장, 또 둔상으로 망막박리가 생기신 분 등 이런 분들이 먼저는 대학병원에 가셨다가 응급수술이 불가하다고 들으십니다. 그러면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를 해주면 좋겠는데 모든 대학병원이 같은 입장이다 보니 안내를 해줄 수가 없고요. 환자분께 직접 수술을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라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달부터는 대학병원에서 의뢰서를 가지고 오시는 응급 환자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원래 군에서 다치면 군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원칙이지만 군 병원에서 불가한 수술은 민간 대학병원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요새는 대학병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군 병원에서 저희 안과로 직접 의뢰하고 있기도 하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제도 한 환자분께서 일주일 전부터 시야가 커튼 친 것처럼 가려져 보인다고 하셔서 이상을 느꼈는데 대학병원에서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해서 이것저것 헤매다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눈을 살펴보니 이미 망막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즉시 수술을 했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뻔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요즘 매일같이 비슷한 상황의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먼저 정부에서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근거로는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OECD 대비 부족하다는 점, 또 지방에 있는 의사의 부족 문제, 그리고 가장 핵심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필수 의료라고 하면요.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것들인데요. 필수 의료과 의사들이 부족해진 데에는 그동안 겪어온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필수 의료과들은 항상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생명을 다루는 고난이도 수술을 집도해야 해서 업무 강도가 매우 높고요. 게다가 환자 치료 중에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민사소송 위험도 감수해야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편하고 더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으로 의사들이 몰리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짊어지는 리스크나 하는 일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은 적어서 필수 의료과를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안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과가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과는 아니지만 망막박리, 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 등 이런 것들은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환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죠. 라식,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은 안경을 벗으려고 하는 미용 목적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지 않고요. 그런데 라식, 라섹은 상대적으로 시간도 짧고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망막박리 같은 수술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30분, 또 눈 상태에 따라서는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저도 1시간씩 걸리는 망막 수술을 하고 나면 정말 찐이 빠질 때도 있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국가에서 비용을 정해주기 때문에 의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라식이나 라섹 같은 수술이 더 돈이 되고 편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죠. 물론 환자의 시력을 살리는 일이니까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지만 솔직히 말해서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모든 의사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필수 의료과 의사들의 경우에는 더 어려운 수술을 더 자주 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소송 위험도 계속 감수해야 하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말 중요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분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필수 의료과에 대한 처우를 확실하게 개선해서 의사들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문제는 건강보험료죠. 현재 필수 의료과 의사들의 보상 수준이 낮은 게 나라에서 정해놓은 의료 수가 체계 때문인데요. 이 수가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하려면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적정 수준으로 올리려면 필연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텐데 이런 방안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미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의사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수술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보호장치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더 합리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망막박리 환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망막박리에선 황반부라에서 망막의 중심부가 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황반부가 떨어지면 시력 회복이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가면 이미 떨어졌으니까 천천히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아주 위험한 접근 방식이에요. 제 경험상 황반부가 떨어진 지 하루 이틀 이내에 수술을 하면 시력이 1.0까지 회복된 경우를 아주 많이 봤거든요. 제가 망막박리 환자분들은 어떻게든 당일에 수술을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의 망막박리든 빨리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치료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망막박리의 초기 증상인 빛이 번쩍이거나 날파리가 보이는 것, 시야가 커튼 친 것처럼 가려져 보이는 증상이 있다면 꼭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고 모든 환자분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며 환자분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